안녕하세요. 오늘 달리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써보았습니다. 문득문득 왜 달려야 하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떠오르는 영감이 있네요. 자, 오늘도 우리는 달린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발소리가 심장의 고동과 겹쳐 하나의 리듬이 될 때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선명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운동이 아니다. 움직임 속에서 발견하는 고요함, 바로 달리는 명상이다. 이 길 위에서 나는 묻는다. 나는 정말 행복한가? 혹은 나는 정말 아름다운가? 이 질문의 주체는 누구인가? 지금껏 나를 이끌어온 에고인가? 아니면 그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나의 본성 벤싱인가? 에고의 장엄한 퇴위, 본성의 대관식.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왕국을 통치해 온 것은 에고였다. 그는 충성스러운 섭정이었고 빈틈없는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나를 지켜온 견고한 성벽이었다.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타인의 시선이 창처럼 날아들 때, 에고는 언제나 앞장서서 나를 방어하고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냈다. 그의 딕션은 명료했고 그의 논리는 정연했다. 그는 나라는 존재의 유능한 운영자였으며 나는 그의 통치 아래에 안온했다. 하지만 이 달리는 명상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는 이 순간 에고의 목소리는 점차 희미해진다. 대신 다른 무언가가 깨어난다. 그것은 말로써 설명되지 않고 논리로도 증명되지 않는 순수한 존재감, 바로 나의 본성이다. 에고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역할로서의 나라면 본성은 그 모든 역할의 가면을 벗어던진 존재로서의 나이다. 나는 한때 그 운영권을 힘으로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고를 적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고 소멸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달리는 육체의 정직한 반응 속에서 깨닫는다. 에고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 왜? 자신의 통치가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자신 너머에 더 근원적인 주인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장엄하고 평화로운 왕위 계승식이다. 수십 년간 왕국을 지켜온 늙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마침내 오랫동안 잊혔던 진정한 왕의 귀환을 알아보고 스스로 왕좌에서 내려와 옥좌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 그는 이제 본성의 가장 충직한 조언자이자 그 심오한 지혜를 현실 세계에 구현해낼 가장 유능한 집행관이 될 것이다. 달리면서 땀으로 온몸이 젖을 때 나는 느낀다. 이것은 에고의 소멸이 아니라 본성과의 위대한 통합이며 그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화다. 나를 지켜왔던 그가 이제는 나의 참된 모습이 빛나도록 스스로를 내어놓고 있다. 고통의 연금술, 환희를 빚어내다. 달리기의 시작은 언제나 고통과의 정면 대결이다. 처음 몇 분간 몸은 격렬하게 저항한다. 터질 듯한 심장, 칼날처럼 폐부를 찌르는 숨가쁨,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다리. 온 신경이 힘들다는 단 하나의 감각에 집중된다. 생각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이것은 순수한 고통의 체험이다. 에고는 소리친다. 멈추라고. 이럴 이유가 없다고. 편안함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하지만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 마법 같은 변화가 찾아온다. 몸이 점차 이 가혹한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나의 의식 또한 몸의 반응에 익숙해진다. 더 이상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그저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관조하게 될 때 나는 고통의 주인이 된다. 숨가쁨은 깊고 규칙적인 호흡으로 바뀌고 무거운 다리는 대지를 박차는 탄력으로 변모한다. 바로 그 순간 환희가 찾아온다. 이것은 단순한 즐거움이나 쾌감이 아니다. 마치 내 몸이 내가 아닌 것처럼 바람과 하나 되어 이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감각. 육체의 고통을 완전히 초월하여 정신이 날아오르는 듯한 자유. 세상과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직 달린다는 순수한 행위만이 존재하는 모라메이워의 경지. 이것이 바로 러너스 하이이자 달리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지고의 환희이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준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고통의 부재 상태라고 오해한다. 그저 편안히 누워 입안으로 감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는 안락함이 행복일 것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달리기는 온몸으로 증명한다. 진정한 환희와 성취감은 안락의 소파 위가 아니라 고통의 정점을 통과한 바로 그 지점에서만 피어난다는 사실을. 고통은 환희를 빚어내는 용광로이며 그 뜨거움을 견뎌낸 자만이 순금 같은 기쁨을 얻을 자격이 있다. 행복의 뒷맛, 고통이라는 이름의 다리.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통 뒤에 찾아오는 달콤한 뒷맛과 같다. 고통이 그저 통증이나 피해야 할 재앙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평생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명상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고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과 나의 본성을 메워주는 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상과는 다르다. 상처받고 좌절하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하다. 이 거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잊어버린다. 이때 고통이 찾아온다. 직장에서의 실패, 인간관계의 상처, 예기치 못한 불운. 이 고통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안일한 현실 인식에 균열을 내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시금 마주하게 만든다. 나는 왜 이토록 아픈가? 이 아픔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에고가 만들어 놓은 안락한 울타리를 넘어 자신의 더 깊은 내면, 즉 본성과 대화를 시작한다. 고통은 잊고 있던 본성을 현실의 수면 위로 불러내는 가장 강력한 확성기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변화해야 함을 알리는 가장 절박한 신호다. 소주가 쓰지만 그 뒷맛은 달고 우리를 황홀경으로 이끌 수 있듯이 인생의 쓴맛은 우리 영혼의 미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그 쓴맛을 기꺼이 음미하고 삼켜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의 진정한 단맛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을 극복했다는 성취감, 그 과정에서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대견함, 그리고 마침내 현실과 본성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끈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진짜 행복이다. 우리가 행복함을 깊이 인식하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기꺼이 극복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환희에 취하는 것의 위험성, 행복의 숙취, 달리기를 통해 얻은 환희, 고통을 이겨내고 맛본 행복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우리를 쉽게 취하게 만든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내면의 평화, 충만한 에너지. 이 상태에 머물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망이다. 매일 달리며 이 환희를 맛보고 싶고 삶의 모든 순간이 이처럼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다. 행복에 너무 취하면 그거는 숙취가 된다. 행복에 취한다는 것은 그 상태 자체에 집착하게 됨을 의미한다. 환희의 경험을 영원히 붙잡아두려 할 때 우리는 다시 에고의 노예가 된다. 행복한 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자신을 가두고 그 상태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경계하고 회피하게 된다. 고통은 다시 피해야 할 적이 되고 사소한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며 왜 나의 이 행복이 깨져야 하는가라며 분노한다. 행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새로운 고통을 낳는 역설이다. 행복의 숙취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적 오만에 빠져 아직 고통 속에서 헤매는 타인을 미숙하게 여기거나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잊은 채 안일함에 빠져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추는 것이다. 혹은 강렬했던 환희의 기억 때문에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될 수도 있다. 마치 강한 술에 취한 다음 날 맹물처럼 느껴지는 일상이 지루하고 권태로워지는 것과 같다. 진정한 지혜는 행복이라는 산의 정상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골짜기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달리는 자는 안다. 오늘의 환희는 내일의 고통스러운 달리기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매일의 달리기는 매번 새롭고 우리는 매번 고통의 임계점을 새롭게 넘어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환희의 상태를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하는 것이다. 고통과 환희는 삶이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 가질 수는 없음을 아는 것.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너머에 있을 성장의 단맛을 신뢰하며 묵묵히 통과해 나가는 힘. 환희가 찾아왔을 때
감사히 누리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행복의 숙취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태도일 것이다. 오늘의 달리기는 끝났다. 땀은 식고 심장박동도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달리며 시작된 내면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에고와 본성이 아름답게 조화된 새로운 나는 이제 삶이라는 또 다른 길을 달릴 준비를 마쳤다. 쓴맛과 단맛이 모두 삶의 풍요로운 일부임을 알기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저 묵묵히 다시 달릴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 삶이라는 길 위를 달리는 주자들이다. 때로는 가뿐한 걸음으로, 때로는 발이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이 길을 지난다. 지난 명상 속에서 우리는 달리기가 단순한 육체의 움직임을 넘어 에고와 본성의 관계, 고통과 행복의 본질을 비추는 깊은 거울임을 깨달았다. 달리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제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달리기를 통해 얻은 지혜,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키를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탐구다. 일단 시작하는 용기,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법. 모든 주자는 안다. 달리기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신발끈을 묶고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이불의 안락함, 휴식의 달콤함, 그리고 앞으로 겪을 육체적 고통에 대한 예상은 나중에 내일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중력으로 우리를 붙잡는다. 에고는 속삭인다. 완벽한 컨디션일 때 시작하자. 좀 더 좋은 옷을 사고, 더 좋은 길을 찾은 뒤에 달리자고. 그러나 위대한 주자는 그 모든 망설임의 소음을 뒤로하고 그저 일단 달린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이다. 완벽한 준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일단 시작하는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과업들 앞에서 너무나도 자주 머뭇거린다. 새로운 프로젝트, 어려운 대화, 창조적인 도전 앞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첫걸음을 떼지 못한다. 우리는 결과의 완벽함을 보장받으려 하지만 삶은 결코 그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달리기가 그러하듯 삶의 가치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 얼마나 진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글을 쓰고 싶다면 위대한 소설을 구상하며 평생을 보내는 대신 오늘 한 문장을 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모든 이론을 마스터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오늘 가장 기초적인 실습 하나를 행해야 한다. 일단 시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강력한 명상이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불안과 자기 의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순수한 현실 속으로 데려온다. 처음 몇 걸음의 어색함과 고통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성되는 관성의 힘에 의해 점차 극복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고 리듬을 터득하며 예상치 못한 성장을 경험한다. 삶은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오직 길 위에 나선 자만이 새로운 풍경을 만날 자격이 있다. 문을 열고 일단 달려라. 그것이 모든 위대한 삶의 시작이다. 고통의 지형도를 읽고 항해하는 기술. 달리기는 평탄한 길만을 약속하지 않는다. 가파른 오르막이 있고 발목을 위협하는 울퉁불퉁한 길이 있으며 수미터까지 차오르는 끝없는 직선주로가 있다. 주자는 이 고통의 지형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읽고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그 고통을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필연적인 고난을 대하는 두 번째 방식이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그것에 압도당하는 대신 고통의 지형도를 읽고 지혜롭게 항해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첫째, 관조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정서적, 관계적, 직업적 고통과 마주한다. 이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버림받았다와 같이 고통이라는 감정을 나라는 존재 자체로 규정해버린다. 그러나 노련한 주자는 다리의 통증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리의 통증이 있군이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뿐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관조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의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좌절감이라는 파도가 밀려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감정의 폭풍과 나 사이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며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충동적인 반응 대신 지혜로운 대응을 선택할 힘을 얻는다. 달리기를 통해 깨달은 삶의 방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 삶이라는 길 위를 달리는 주자들이다. 때로는 가뿐한 걸음으로, 때로는 발이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이 길을 지난다. 지난 명상 속에서 우리는 달리기가 단순한 육체의 움직임을 넘어 에고와 본성의 관계, 고통과 행복의 본질을 비추는 깊은 거울임을 깨달았다. 달리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고, 이제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달리기를 통해 얻은 지혜,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키를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탐구다. 일단 시작하는 용기, 과정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법. 모든 주자는 안다. 달리기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신발끈을 묶고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이불의 안락함, 휴식의 달콤함, 그리고 앞으로 겪을 육체적 고통에 대한 예상은 나중에 내일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중력으로 우리를 붙잡는다. 에고는 속삭인다. 완벽한 컨디션일 때 시작하자. 좀 더 좋은 옷을 사고, 더 좋은 길을 찾은 뒤에 달리자고. 그러나 위대한 주자는 그 모든 망설임의 소음을 뒤로하고 그저 일단 달린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이다. 완벽한 준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일단 시작하는 용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중요한 과업들 앞에서 너무나도 자주 머뭇거린다. 새로운 프로젝트, 어려운 대화, 창조적인 도전 앞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결과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첫걸음을 떼지 못한다. 우리는 결과의 완벽함을 보장받으려 하지만 삶은 결코 그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달리기가 그러하듯 삶의 가치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 얼마나 진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글을 쓰고 싶다면 위대한 소설을 구상하며 평생을 보내는 대신 오늘 한 문장을 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모든 이론을 마스터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오늘 가장 기초적인 실습 하나를 행해야 한다. 일단 시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강력한 명상이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불안과 자기 의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를 지금 여기에 순수한 현실 속으로 데려온다. 처음 몇 걸음의 어색함과 고통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성되는 관성의 힘에 의해 점차 극복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고 리듬을 터득하며 예상치 못한 성장을 경험한다. 삶은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오직 길 위에 나선 자만이 새로운 풍경을 만날 자격이 있다. 문을 열고 일단 달려라. 그것이 모든 위대한 삶의 시작이다. 고통의 지형도를 읽고 항해하는 기술. 달리기는 평탄한 길만을 약속하지 않는다. 고통을 영혼의 근력 운동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근섬유가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한다. 그 저항과 상처,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통해 근육은 더 크고 단단해진다. 삶의 고통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 깊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온 영혼의 저항이다.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전환해야 한다. 이 질문의 전환은 우리를 무기력한 희생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조자의 자리로 이동시킨다. 일상에서 참된 행복을 경작하는 방법. 우리는 달리기를 통해 행복이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을 극복한 뒤에 찾아오는 달콤한 뒷맞임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회성의 깨달음을 넘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복을 경작할 수 있을까?
행복이 감나무 밑에 누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행복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스스로 기경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다. 진정한 행복의 경작은 하면이라는 미래 시제가 아닌 하는 동안이라는 현재 진행형의 삶 속에 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과정의 향기, 아이와 책을 읽는 순간의 교감, 어려운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과정의 집중. 이 모든 과정 자체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고통이 행복의 전제 조건이라면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은 오히려 무기력과 권태로 이어진다. 행복을 경작하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삶에 건강한 스트레스, 즉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전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마치 주자가 기록 단축을 위해 일부러 더 힘든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것과 같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악기에 도전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활동들은 당장의 편안함을 희생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유능감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뒷맛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적극적인 행복 경작법이다. 에고와 본성의 통합 지혜로운 지휘자로서의 삶. 달리기는 에고를 소멸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그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본성과 통합시키는 과정이었다. 충성스러웠던 섭정 에고는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왕인 본성의 뜻을 현실에 구현하는 유능한 집행관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에고와 본성을 통합하여 지혜로운 지휘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두 목소리를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나는 에고의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주로 비교, 경쟁, 두려움, 인정 욕구에 기반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실패하면 비웃음 당할 거야와 같은 소리다. 다른 하나는 본성의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조용하고 꾸준하며 깊은 내면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인가? 나는 무엇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으로 나타난다. 달리는 명상 속에서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듯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이 두 목소리를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본성을 삶의 나침반으로, 에고를 유능한 항해사로 삼아야 한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본성의 역할이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누구와 삶을 함께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와 같은 큰 질문들은 본성의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결정해야 한다.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현실 세계와 소통하는 것은 에고의 탁월한 능력이다. 본성이 무엇을, what과 왜, why를 결정한다면 에고는 어떻게 하오를 실행하는 것이다. 에고의 현실 감각과 본성의 깊은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에 단단히 발딛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삶은 결승선에서 메달을 따기 위한 경주가 아니다. 그것은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오르막과 내리막, 상쾌한 바람과 거친 비바람,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환희를 온전히 경험하며 자기 자신을 완성해가는 끝없는 여정이다. 달리기를 통해 깨달은 삶의 방식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이며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의미를 묻는 지혜이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의 모든 순간을 축복하는 태도이며 내 안의 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화로운 교향곡을 지휘해 나가는 성숙함이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삶이라는 길을 성실히 달리는 위대한 주자가 되어간다. 오늘은 달리기를 통한 마음 챙김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